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트럼프의 이코노믹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뉴스의 사각지대를 전해드리는 미미송 TV입니다. 트럼프는 또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예, IRS를 없애겠다. 혹은 IRS의 힘을 아주 약화시키겠다고 이제 지난 12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inauguration 스피치에서 사반티를 선포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사반티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린 대로 영국의 이코노믹 시스템, 즉 뭡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으로부터 사반티를 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트럼프의 팔리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코노믹 사반티를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APEC, 한국에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Economic sovereignty is the national sovereignty.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경제 자주 독립만이 실제로 그 나라의 진짜 자주 독립이다. 그러니까 경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imperialistic 영국의 이코노미. 그 영국의 이코노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약 은행을 통해서 지금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뭡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이죠. 거긴 담보가 없어요. 미국도 1972년서부터는 71년 이제 금을 담보하던 US 달러가 이제 금의 담보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누구예요? FRB가 그냥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데 그 돈을 찍어내는데 우리가 이자를 내고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빚이 37 trillions of dollars. 근데 특히 언제 돈을 빌려요? 예산이 모자랄 때.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생산보다 경비가 너무나 많이 나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 trillion 달러라는 expense가 annually 있는데 계속해서 빚이 100일마다 1 trillion 달러가 늘어나서 지금은 37 트릴리언 달러, 즉 천문학적으로 갚을 수 없는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했죠. 즉 뭡니까? National sovereignty, 빛이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는 무언가가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suggestion, 만든 그 솔루션, 그 빛이 많은 upside down 된 미국의 이코노미를 살리는 길을 뭘로 정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관세 정책으로 정했죠. 그 관세 정책은 2020년 1월 20일 그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1913년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IRS를 통해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37 트릴리언 한다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필요 없는 전쟁 때문에 1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중간에 있는 government fat cat. 그래서 비대해진 정부가 돈을 낭비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답은 뭐냐? 경비를 줄이겠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줄여야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도지인 것입니다. 그 도지를 통해서 USAID가 전 세계 돈을, 미국 돈을 얼마나 낭비했는지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는 지난 APEC 한국에서 얘기했다시피 Economic Sovereignty is National Sovereignty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ERS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RS는 무엇입니까? 국민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테리프, 관세를 통해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경비를 충당하겠다. 미국에 쓰는 돈이 5 trillion 달러인데 그럼 이것을 갖다 다 충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deficit, 이것을 매년 들어오는 5 trillion 달러 expense를 정상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경비를 줄여야 돼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전쟁을 종결하겠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필요 없는 군사 부대를 철수하겠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불법 체류자에 대한 expense를 없애겠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쓸데없는 government fat cat을 줄이겠다. 그래서 government efficiency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Nevertheless, 이것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인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지난 10개월 동안 10개월이 지금 조금 넘어가죠. 12월이니까 10개월하고 지금 한 열흘 됐는데 약 18 trillion 달러 인컴을 벌어들였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즉 뭡니까? External Revenue Service ERS를 통해서 트럼프는 ERS라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우리한테 던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줄여주겠다. 세금을 이제 너희가 안 내도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1913년에 미국의 은행이 개인 로스차일드 소유로 넘어간 이후에 생긴 IRS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거의 없앨 수도 있다고 이제는 12월 2일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포죠.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뭡니까? G7 체제 이코노미에서 해방돼서 이코노믹 사반티를 이루어내겠다는 트럼프의 집념의 이제는 과정이면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Make America Great Again. 1776년에 독립한 이후로 1780년서부터 1880년대 마지막 맥킨리가 저격당할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영국에 대한 관세로 돈을 많이 벌어서 최에코노믹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에 들어서 1913년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제는 FRB, 미국의 이미 연방은행이 누구로 넘어갔죠? 로스차일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한테 이빨 계속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먹을 거 사면은 세금 내야 돼요. 돈 벌으면 세금 내야 돼요. 자동차 사면 세금 내야 돼요. 죽을 때도 세금 내야 돼요. 돈 벌으면 세금 내야 돼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탁을 해서 혹은 크립토 커런시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세금을 미리 당겨서 내라. No kidding.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즉, economic sovereignty is the national sovereignty. 우리가 영국이 컨트롤하는 은행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할 때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의 2025년 1월 20일 inauguration 뭡니까? 취임식의 아주 골자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지금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누구로부터의 자유인가? 이것은 사실 대영 제국의 글로벌 이코노믹 시스템으로부터 미국을 자유케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2025년 12월 2일 날 선포했습니다. 이제 세금, 이제 ERS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들였다. 타리프에서 돈을 넣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리펀드, 세금 많이 낸 거 도로 돌려주겠다. 세상에 이런 구세주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IRS를 축소시키겠다. 그 영원히 연방 세금을 안 낼지도 모르겠다는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의 중간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RS는 없어지고 hopefully 이제 ERS가 들어와서 매달 매 100일마다 미국에 일어나는 그 빚, 1 trillion 달러의 빚을 트럼프가 제거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 뭐 밀리터리 파워, 뭐 비행기 쌕쌕이 날아다니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엔 트럼프가 경주에서 선포했다시피 Economic sovereignty is national sovereignty.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영국의 경제 시스템, 독재적인 시스템, 즉 그들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는 시스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의 하나는 당연히 뭡니까? ERS, 관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또 무엇을 했냐? 트럼프는 12월 2일 날, 지금, 엊그제죠? 누구랑 만났냐? 모스코에서, 이제는 그 트럼프의 대표, 그의 사위랑, 그 다음에, 푸틴하고 만났습니다. 거기 누가 왔어요, 여러분? 중국의 왕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어텐션을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 날에 있었던 지금 얼마 안 됐죠. 한 일주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G20 회담에 참석을 누가 했습니까? G7이 다 했어요. 참석 안 한 나라가 누구죠, 여러분? 러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를 떼실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브릭스 이코노미하고 일하기 원합니다. 즉 뭡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그들이 갖고 있는 베트남 이 이코노미랑 아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G7은 이미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코노미는 뭐예요? 침략 이코노미였어요. 역사적으로 해양 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페인을 500년 동안 완전히 스페인이 남미를 완전히 수탈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그 설명을 드린 적 있죠. 볼리비아는 지금 칠레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그 뭡니까 리튬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요. 그지예요, 그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걸 뺏어가고 있어요. 500년 동안. 그리고 US 달러 민트 그 은 찍는 거를 어디서 먼저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볼리비아에서 먼저 했어요. 볼리비아 리튬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이제는 볼리비아나 남미도 이제는 해방이 되고 있구나. 1번.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모든 게 있죠. 우라늄서부터 모든 뭐 가스, 기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버키나파소를 비롯한 사헤르 네이션이라고 하죠. 말리, 니제르, 버키나파소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영국이나 프랑스에게 뭐를 안 되죠? 공짜로 자원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500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역사를 우리가 놈이 우리한테 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컨젝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뷰가.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의 confident, 자기의 사위와 그다음 윌카프를 보냈어요. 러시아에. 근데 거기에 왕이가 참석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코노믹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유로센트릭에서 얼로 바뀌고 있어요? 패시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안 패시픽. 그래서 트럼프는 아시안 패시픽 에이펙에 갔지요. 누구랑 만났습니까? 시진핑하고 만났어요. 왜? 시진핑이 엄청난 인구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인구와 자원을 갖고 있는 중국 그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를 해야 되지. 나쁜 놈. 우리가 이런 팔리스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엄청난 폴란드와 리투니아 사회에 있는 60km를 놔두고 대단한 지금 현재 로지스틱스 디스퓨트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로지스틱스가 무엇입니까? 동남아 전선이에요. 동남아 전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링 해협을 다시 개발하겠다. 베링 해협을 개발하게 되면 사실은요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새로 부상하는 나라들, 즉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뭐를 하게 됩니까? 교류를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낀 나라가 누구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은 여기에 분명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왕따 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군이 누구예요, 지금? 미국입니까? 아군이 트럼프입니까? 아군이 유럽입니까? 지금 트럼프와 푸틴과 시진핑이 모스크바에서 만났습니다. 12월 2일 2025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G20 회담에 세 나라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식으로 뉴스를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보면서 뭐를 느끼느냐. 한국에는 정말 어웨이크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미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push the end of Ukraine 전쟁.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너무나 나토에게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나토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으로 돈 벌어 먹고 살던 나라가 누굽니까? 영국이에요. 왜? 돈 빌려주니까. 그래서 영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워터로 전쟁에서 영국한테 돈 벌려주고 러시아일가 그쵸? 프랑스에 돈 벌어주고 양쪽 다 they play both side.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이코노믹 전쟁. 그러니까 이코노믹 사번티, 이코노믹 자주독립만이 우리의 진짜의 국가의 자주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럽은 또 어떻게 했냐면 유럽 fear it can catch up the great power competition.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월스트리트전에서 이제 12월 달에 나온 건데요. 지금 트럼프랑 중국하고 러시아가 만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패배를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줄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G7은 캐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라고 이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자면 Europe fear it cannot catch up in great power competition. 이제 G7 더 이상은요 슈퍼파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 뱅킹 시스템, 더치. 영국과 더치가 뭐로 했습니까, 여러분? 명치유신을 일으켜서 러시아 공격하면서 들어갈 때 선물로 준 그 일본한테 선물로 준 나라가 누구죠? 바로 조선이에요. 1905년 영일조약. 1898년 영일조약. 뭐예요? 네가 이기면 러시아 때려부시면 조선 죽게. time to wake up. 이제 time to think입니다. 이제는 유럽이 이제는 이런 것을 이제 느끼고 있죠. 근데 또 이제는 엄청난 그 데스퍼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쫓기다 보니까 유럽이 지난 500년 동안 룰루랄라 이제는 아프리카 정복했죠. 세실 로즈가 다이아몬드 다 돌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 뭡니까 세실 아메리카 그 센트럴 아프리카는 모든 흑인들 데려다가 노예로 썼죠. 어디로 데려갔어요? 미국으로 데려가서 뭘 맸어요? 카튼 플란테이션을 만들었죠. 카튼 농장 만들어 갖고 노동력을 공짜 노동력을 착취를 했죠. 이런 스토리는 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럽이 지금 쫓기다 보니까 어떤 상태까지 들어갔냐. 유럽의 프라이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은행 구조를 갖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돈을 갖다 맡겨. 그래서 러시아도요.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갖다 맡겼죠. 300 billion 달러가 유로클로에 있습니다. 근데 유로클로에서 갖고 있는 이 돈을 EU가 동결시키겠다. 이 동결을 이미 시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 돈을 담보로 이자를 받아서
우크라이나 재개발에 쓰겠다. 노키링.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유럽이 정말 베이토벤 들으면서 모차르트 들으면서 정말 스나비하게 클래스하게 살다가 이제 바닥까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예금주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일 났다. 유럽 믿다간 골로 가겠다. 그래서 모든 자금이 유럽에서 탈출을 시도하려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는 죽음의 계곡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질질 끌려면서 우크라이나 프락치 전쟁으로 러시아 죽이려다가 이제는 본인이 죽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그래서 생션을 때렸죠. 갈 데가 없는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한테 기름을 팔았어요. 캡 시연되는 가격보다 자기네가 이상 더 팔지 못해 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인도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이코노미를 이끄는 독일보다 이코노미 그로스가 더 높아요. 4%, 4.5%를 갔습니다. 러시아는 뭐 때문에 돈 벌었어요? 생션 때문에 돈 벌었어요. 러시아 죽이기, 생션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유럽을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유럽이 유로클리어의 돈을 이제는 시즈를 시켰는데 이것을 이자돈을 받아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개발에 쓰겠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는 다른 예금주들, 특히 석유 예금주들, 중동, 중국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동안 유럽을 유지해왔던 뱅킹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유럽의 몰락, 서구의 몰락, G7의 몰락, 나토의 몰락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룸이 없어요. 그동안은 뭡니까? 500년 동안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500년 동안 너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누가 또 보태줬어요? 미국이 다 보태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란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no more. 나토에 돈 안 되겠다. 너희들이 돈 돼. 5%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안 내면 발 빼겠다. 5% 올리겠다.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는 무기를 미국에서 사섰어. 이거는요 더블 펀치라고 그러죠. 어퍼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엄청난 어퍼훅을 유럽이 맞고 있어요. 한 사람. 그래서 미디어가 여러분 트럼프를 왜 미워하신지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코노믹 베네핏에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민주당,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디어,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누굽니까? 라이노. 여러분 그분들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압승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이전에 어디로 날아갔어요? 모든 유럽이 싫어하는 모스크바에 자기 사위를 보냈습니다. 커시너를 보냈어요. 위카프를 보냈어요. 그리고 누구랑 갔어요? 왕이도 갔어요. 그게 뭐냐면 야 빨리 이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개발할 때 합작하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캐나다가 죽기 직전이야. 그래갖고 지금 알버타서부터 서부에 있는 모든 주가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당연히 지금 베링 해협을 개발해야 되잖아. 그럼 베링 해협을 개발하면 너랑 나랑 교역해야 되잖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당연히 인도겠죠. 인도의 이코노믹 사이즈가 인구가 전 세계 1위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G7이 원하던 뉴 월드 오더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즘, G7의 글로벌리즘 여러분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대한민국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만약에 그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이 제가 예상한 대로 성공을 이룬다면 엄청난 부의 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그 러시아,
중국 그 베링 해협을 중심으로. 근데 거기에 앵커가 되는 부동항이 어디죠? 이 나진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대한민국 영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두만강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코노믹 사반티는 이념을 넘어섰다. 그 이념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여러분? 갑자기 1800년도, 50년도 중간에 칼 막스라는 애가 나와서 만들었어요. 독일 애가. 걔는 누구하고 파트너였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진 하론을 제조한 찰스 다인하고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서 도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국의 Great Laws, 인도에 완전히 알짜 다 빼먹기 300년. 그 다음에 은이 엄청나게 많았던 중국 죽이기. 그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약전쟁, 아편전쟁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니까 사람도 많이 죽일 필요 없이 일본을 세워. 그래서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로 누구를 도왔습니까?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일본을 도왔죠. 그래서 일본이 명치유신에 성공한 다음에 넘어진 나라가 첫 번째가 누구죠? 1910년 조선이 넘어졌어요. 1912년 청나라가 넘어졌어요. 1917년 뭐가 넘어졌습니까? 러시아가 넘어졌죠. 이제 100년 지난 얘기입니다.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영 제국, 네덜란드 제국, 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모르게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제는 이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제 잭을 하고 있죠.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불법 선거 2020년. 이거는 너무나 위대한 반격인 것입니다. 왜 반격입니까? 트럼프가 러시아 불법으로 당선됐다 하고 계속 공격했죠. 거기다 정면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를 뭘 하고 있습니까? 코메르라는 미 하원 의원이 하고 있죠. 어드펜 사인 사기. 이것도 딜레마예요. 사기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제정신이 똑바로 들었었는데 네가 이민을 토니 밀리언 사람을 집어넣고 불법 자금을 다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걸리고, 이래도 걸리고 안 그래도 걸립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바이든의 아들이 갖고 있는 헌터 바이든의 죽음의 랩탑. 이것도 참 운명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 컴퓨터를 수리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파일이 발각되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돈 받은 거, 러시아에서 돈 받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갖고 있습니까? FBI가 갖고 있죠. 물론 FBI 내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캐시 파텔이 하는 트럼프 FBI 이기느냐, 바이든의 FBI가 이기느냐, 전쟁에 들어가 있죠. 물론 CIA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CIA 국장이 지금 어째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펜 반디의 CIA가 이기느냐, 예전에 CIA가 이기냐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CIA는 언제 창설됐죠, 여러분? 1947년에 창설되었습니다. RFK, 트럼프의 오른팔에 의하면 1947년서부터 전 세계에 가서 약 70개의 정권을 전복한 기구가 바로 CIA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요? 트럼프의 오른팔 Make America Healthy Again 말을 선포하고 있는 누구예요? RFK. 죽으니까 RFK 삼촌이 누구죠? John F.K.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는 CIA가 다 인발브 돼 있다.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RFK에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근데 그가 재미있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RFK, do whatever you like to do. 너는 항상 오라. 근데 한 가지만 나한테 방해하지 마. 그게 뭐예요? drill, baby, drill. 내가 기름을 파내는데 그것만 방해하지 마.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지하자원, 기름을 계속해서 파냄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와 쌍벽을 이루어서 새로운 이코노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코노미를 공부하시고 트럼프이즘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미미송 TV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